군대에서 짱유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지금 대놓고 시진핑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진핑 러시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러시아 가는 동안 짱유샤 그 사람 스스로 어떤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침 대통령처럼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중국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는 로켓군 사령관부터 그 엄청난 많은 장관들은 수청당했고요. 중국 구테타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박수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 정도 다 되고요. 귀화한 지도 거의 10년 넘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군부와 시진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갈등 사건이 벌어졌었나요? 사건이 많죠. 네,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중국 군대 해심 신문사 해방군보 있는데요. 거기서 지난달 연수적으로 문장 5편 나왔어요.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당내, 공산당 내부에 민주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거 다 단체적 아니면 집단적 리더십 이거를 강조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냐하면 바로 황제한테 가가지고 황제 우리는 모든 거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일종 구태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엄청 큰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군대에서 짱유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지금 대놓고 시진핑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10월 정도 그때는 시진핑 러시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러시아 가는 동안 짱유샤 그 사람 스스로 어떤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침 대통령처럼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시진핑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 저도 많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시진핑 러시아 있을 때 오지도 않았는데 군사훈련 끝나고 또 바로 그 짱샤 그 사람이 거기 그 베트남 갔어요. 베트남 가가지고 거기서 그 베트남 국가 주석, 군의 주석, 뭐 당석이 다 만나는 거예요. 마치 자기 뭐 대통령처럼 뭐 그렇게 행사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시진핑 만약에 파워 강하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아직까지도 짱샤 그 사람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그러면 이거 뭘까요? 최근에 또 해방군보도 이렇게 얘기 나와가지고 저 입장에 봤을 때 훨씬나 시진핑 지금 파워가 군력 무슨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부와 시진핑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그 이유는 다양한데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년 전부터 중국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는 로켓군 사령관부터 그 엄청난 많은 장관들은 수청당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최근에도 중국 그 공산당 중앙군사위원이 있어요. 명화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수청 당했어요. 엄청 문제는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이상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만 때문에 그래요. 대만. 왜냐면 시진핑은 나는 황제다. 그럼 황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땅을. 그러면 대만을 통일을 하고 싶죠. 그리고 대만은 지금 최첨단 반도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통일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대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TSMC 그 회사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그 많은 회사들은 다 대만 반도체 필요하니까 대만을 건드리는 거랑 미국 직접 건드리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시진핑은 모르지만 시진핑은 아마도 알고 있어요. 밑에 장군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장군들은 시진핑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파워 때문에. 우리 보고 죽으라고? 우리 보고 막 미국이랑 싸우라고? 이런 사람들은 바보도 아닌데 절대로 그까지 따라가지 않죠. 그러면은 대놓고 시진핑한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진핑 계속 하나 그냥 조용히 있고 안 하고 하나 또 안 하고 한두 사람도 아닌데 다 그렇게 하면 시진핑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들어 우리 단체로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까? 화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수청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면 또 장비들, 무기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문제는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서 예를 들면 그 미사일 있잖아요. 쏴야 되잖아요. 그 연료 있잖아요. 체크를 해봤더니 그 연료 아니고 물이에요, 물. 그러면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돈을 그렇게 군부한테 주는데 그 돈 다 어디서 가는지 엄청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수청 막 시작하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로켓군부터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엄청 많은 사람을 수청했죠. 그러면 또 문제 생기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던 짱유샤까지 가는 거예요. 짱유샤는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데요. 바로 시진핑 뒤에 있는 거예요. 시진핑 수청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짱유샤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장윤샤는 어떻게 생각해요? 언젠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어느 정도면 싸우기 시작하는데, 근데 군대 사람들은 다 시진핑을 싫어요. 그러면 짱샤가 일어나는데 우리도 짱샤 편 들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점점 어떤 세력을 키웠어요. 시진핑이랑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짱샤는 매담 가도 아직까지 아무 일 없잖아요. 중국군의 부패가 엄청나다는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대놓고 부패하는 거죠, 군대는. 일반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그래도 어떻게 숨겨서 뭐 하는데, 거기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승진하려고 하면 나한테 얼마 정도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그때 그 뉴스를 보니까 진짜 충격받았어. 어떤 장군인데 그 사람 부패 때문에 어제 수청 당했는데, 근데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돈을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얼마 정도 있는지 세야 되잖아요. 우리 손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세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세는데 한 대 세다가 고장났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2대 또 가지고 또 세다가 또 고장났어요. 4대까지 결국 너무너무 많아서 이민폐뿐만 아니라 달러도 있고 다른 돈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한 장씩 쓴 게 아니고 무게로 얼마 정도 무거운지. 금방 말씀 이 뉴스는 100% 중국 신문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왜냐면 중국 정치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돈 세는 기계 많은 거는 제가 중국 SNS 통해서 봤는데, 근데 제가 믿어요.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중국 군대는 부패 문제 엄청 심해요. 군부에서 시진핑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그 장루샤는 그 사람이 사실 옛날에 그 시진핑이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국 2022년도에 그때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회에 있었어요. 그땐 사실 장루샤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나이 많아가지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 그런 규칙은 있는데 67세 되면은 계속 할 수 있고 68세 되면은 나가야 돼요. 7상 8하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짱여샤는 나이 이미 많아졌는데도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엄청 친해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금방 짱여샤는 그 시진핑 갈등이 심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갑자기 또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친해가지고, 그래서 시진핑은 짱여샤한테 계속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대만 좀 해라, 어떻게 좀 해라. 근데 치다면은 사실 오히려 모순 더 쉽게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적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그 짱샤 밑에 사람 다 수청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언제 짱샤까지 또 갈 수 있어. 이거 언제든지. 짱샤 그 사람도 바보도 아닌데,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점점 두 사람이 이미 서로 믿을 수 없고 이미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사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되게 높죠. 중국의 신문사들 있잖아요. 그 한 글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쳐다봐야 돼.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된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단체적 리더십. 이게 진짜 이거 종이로 신문사로 되는 쿠데타인데, 2번째 문장 나오잖아요. 저 입장에 봤을 때 여기서 시진핑 만약에 파워 있으면 이거 바로 차단해버려야 돼, 이게. 그리고 신문사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당신은 뭐야? 그렇게 수청해야 되는데, 근데 못했어요. 3번째 문장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와, 이게 대박이다. 이게 제가 중국 정치를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는데도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3번째 문장 나타나는데 여기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4번째, 5번째 문장 다 같이 나타났더라고요. 이거 일종 구태타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막 나와가지고 시진핑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보다는, 중국 공산당 사람들은 일단은 공산당 체제를 유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시진핑한테 막 세게 때리면 이 전체 중국 공산당 체제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시진핑 지금 파워 이미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외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구태타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도 아마 우리는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방군법 그 문장 보니까 이미 시진핑 파워 이미 사라지는 게 아니냐. 제가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진핑의 권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중국 전체 정치는 불투명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참고하세요. 왜냐면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시진핑 파워 어디까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뿐만 아니라 공산당 내부에도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일반 서민들도 시진핑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외교 문제도 너무 심하고요. 중국 시진핑 세우는 그 짠랑 외교 있잖아요. 짠랑의 뜻은 뭐냐면 싸움
싸우는 때 주변에 친구 없어요. 모든 문제 다 포함해서 사다성어 있잖아요. 사면초가. 제가 볼 때는 사면초가는 아니고 사시면초가인 것 같은데, 시진핑. 그리고 시진핑 스스로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고요. 나이도 많고요. 주변 사람들은 친한 사람끼리도 막 지금 예를 들면 짱구샤는 사람 서로 싸우고, 그러면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여기서 연말까지 버틸 수 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버티기 힘들어요. 현재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 다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특히 미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 침공하게 되면 TSM 작동이 못 하잖아요. 그 회사 작동 못 하면 미국에 있는 애플, 퀄컴, 브로컴, 엔비디아, AMD, 심지어 인텔까지 다 안 돼요, 지금. 그럼 미국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서로 진짜 위험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진핑은 지금 정신 상태가 약간 독재사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신 상태가 일반 사람이랑 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비슷비슷해요. 술 취하는 사람. 평소에 뭐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정말로 시진핑 느꼈을 때 진짜 위험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술 취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요. 그게는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실제 상황 보니까 시진핑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정신 잃어버리면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중국 인민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중국 인민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유튜브이나 X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다 볼 수 없으니까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는 것을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너무너무 어렵죠. 이거 다른 채널 갔을 때도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어를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한국어를 막 망했다, 뭐 무너졌다, 우리 붕괴된다.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이 세 가지 단어보다 더 심한 거 있는지. 다른 PD님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쫄딱 망했다. 어쨌든 상황 너무 심해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신생아 있잖아요. 신생아 수는 너무 적어가지고 거의 85년 전 수준 돌아가는 거예요. 80년 전.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2차 세계대전. 일본 사람들은 일본군은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중국 사람 4억 정도 있고요. 지금 14억 있잖아요. 지금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그때랑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왜? 돈 없으니까, 희망 없으니까, 절망하니까, 살기 힘드니까 출산 안 하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도 그래요.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85년도부터 1980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2024년도 숫자는 제일 적어요. 1200만 명 정도. 2022년보다 더 적어요. 왜냐면 2022년도에 그때는 그 시진핑 코로나 제로 정책을 막 본격적으로 세우잖아요. 상하이까지 다 봉쇄해버렸잖아요. 그때는 뭐 PD님, 작가님 결혼하고 싶어서 할 수 없어요. 이게 다 봉쇄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작년은 2022년보다 결혼하는 사람 더 적어요. 그 뜻은 뭐냐면 돈 없으니까, 경제 너무 안 좋아서 미래 볼 수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정말 긴데 어쨌든 중국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고요. 네. 일자리가 다 그냥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 말씀드릴게요. 한국 기업 지금 롯데는 먼저 나가고요. 그때 사드 때문에 롯데 나가고요. 그리고 LG도 나가고요. 그리고 또 현대 일부 공장도 나가고요. 삼성 반도체는 아직 그 중국 안에 있지만 다른 거 거의 많은 공장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취업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폭스콘 그 회사 있는 대만 회사인데, 폭스콘은 그 공장 엄청 커요. 이 공장 하나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이 10만 명 있어요. 진짜 그래요. 너무 큰 공장인데 거기서 애플 그 휴대폰도 만들고 막 하는 회사인데, 지금 중국 안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 또 다시 뭐 코로나 제로 정책 이런 비슷한 정책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공장 안전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나가고 있고요. 이 한 공장 나가면은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중국 안에 삼성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삼성 공장도 있고 삼성이 그 회사 중심으로 업체 엄청 많이 있어요. 네, 다 그 삼성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공장 하나 나가면은 이 사람들 다 실업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외국 기업들 다 나가면은 진짜 그 실업 문제 너무 심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부동산. 부동산은 옛날에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사람들은 부동산 엄청 많이 싸고 뭐 이런 건축사들은 부동산을 만들고, 근데 지금 부동산은 또 망했어요. 이미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 수도 없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안에 있는 가구, 가전, 거기서 뭐 강철, 유리 등등등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망하면은 뭐 많은 사업들 따라서 망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 젊은 사람들 어떻게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그런 단어 나오더라고요. 전업 아들, 전업 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어차피 취업 못하니까 그 부모님 어느 정도 퇴직금 같은 거, 연금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아휴, 아빠 엄마 집에서 제가 그 청소도 해드리고 세차도 해드리고 어느 정도 월급 주 전업 아들 딸 이런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점점 가면 힘들어요. 왜냐면 해마다 거의 1,000만 명 정도 그 대학생들 졸업을 해요. 내년 같은 경우는 1,220만 명. 한국 분들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잖아요. 1,220만 명 졸업을 해요. 그러면은 외국 기업들 또 빠르게 나가고 있고 취업을 어떻게 해요? 아유, 이게 진짜 상상해도 너무 끔찍해요. 많이 먹고 살기 힘든 중국 현재 상황 속 중국 인민들은 시진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싫어하죠.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거기서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자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댓글도 있잖아요. 시진핑을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사람 언제 내려갈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 다 알아요.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 사람 왜? 그 사람의 얘기를 해도 서로 다 알아요. 그때는 코로나 제로 정책 때, 그때는 사람들을 참지가 못해가지고 학생들 나와가지고 시위를 해요. 어떻게 시위하면은 종이 있잖아요. 흰색 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흰색 종이만 들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종이 한 장. 그리고 다 그냥 종이 한 장 가지고 있고요. 그럼 경찰 와가지고 또 잡을 수 없잖아요. 이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도 종이 한 장만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시진핑 정치 신문 나왔는데 밑에 댓글 있잖아. 댓글 시진핑 반대한다.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날씨 얘기를 해요. 날씨 너무 추운데요. 내가 좀 따뜻한 옷을 한 벌 사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 한두 개 아니고요. 2만 개 정도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당신 말하는 거 우리 안 믿어요. 다들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게 중국 정부한테 불만, 시위하는 거죠. 그 얘기하면 긴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참을 수 없는 정도로 뭔가 다들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공산당 체제는 이게 경제 잘 되는 거 없어요. 가면 갈수록 다 힘들어요. 근데 특히 시진핑은 계속 그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싶어가지고, 특히 금방 제가 여러 번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제로 정책. 이게 진짜 저도 그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감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말이 돼요? 시진핑 그런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은 나갈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공장 작동도 안 되고 하루 이틀은 괜찮는데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경제 이미 죽었어요. 중국 정부의 인민들 통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사례들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굉장히 심하게 통제하고 있죠. 옛날에 사람들은 택시 탔을 때 그나마 그 택시 아저씨랑 얘기를 뭔가 할 수 있어요. 사회에 대한 불만. 근데 지금 택시 타도 안 돼요. 거의 다. 예를 들면 택시 안에서 택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서 뭔가 붙어 있어요.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면 지금 다 어떤 그 앱 통해서 자동차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여기서 뭔가 다 도청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무지하게 많잖아요. 중국에 카메라 너무 많아요. 그 얼굴 다 인식할 수가 있어서, 또 위챗도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금방 바로 전화 와요. 지금 중국에서 그런 거 있어요. 차 마시다. 티 있잖아. 차 마시다. 그 뜻은 뭐냐면 함부로 얘기를 하면 경찰 전화 와요. 당신 오후에 와서 경찰 와서 차 마시자. 그런 얘기.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너 함부로 하지 마. 얘기를. 너 차 마시고 싶어? 아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 되게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흰색 종이 가지고 그냥 시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절망하니까 탕핑 그런 문화 있어요. 탕핑. 탕은 누워있다. 핑은 평평하게 누워있다. 출산하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집도 안 사고 이거 다 소비도 다 안 해요. 그냥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안에 시위하는 거죠. 중국 정부가 벌금을 억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중국 정부, 지방 정부 수입은 옛날에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땅을 팔아서, 땅을 건축회사한테 팔고 되게 비싸게 파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회사는 그 아파트 만들어서 일반 서민한테 파는 건데, 근데 지금 부동산 망하잖아요. 이 땅을 못 팔아요. 근데 이 땅 파는 수입은 거의 70% 차지돼요. 지방 정부 전체 수입 70% 되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30%는 세금. 근데 대기업들, 외국업 다 나가잖아요. 세금도 안 돼요. 일반 개인 직업 하는 사람은 가게 같은 거 좀 다 문 닫았어요. 그러면은 지방 정부 공무원 엄청 많잖아요.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은 벌금 경제 나오는 거죠.
아니 그게 진짜 넘치도한 게 뭐냐면 사람들 아무리 소비를 안 해도 물, 가스, 기름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계량기 있잖아요. 거기 지금 중국 거기 원거리로 그거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쓰는데 거기서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5만 5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렸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이런 케이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 찾아보니까 이게 정부는 일부러 그렇게 조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벌금은 아니지만 일종 벌금이죠. 그래서 자동차 주차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주차를 했는데 신세랑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금 낼 필요 없잖아요. 이게 주차 자리인데 근데 주차를 해놓고 교통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흰세랑 다 지워주는 거 다 지워요. 다 지워. 이게 불법 주차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벌금 내는 거죠. 심지어 제가 그 동영상 봤는데 그 주차를 하고 동영상 찍어요. 제가 어떤 날 주차를 했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차 흰색 라인 있습니다. 불법 주차 아닙니다. 찍고 나서 출근하는 거예요.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다 얘기를 하면 내일 아침까지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 공산당 정부는 돈 없지만 뭐가 있죠? 파워 있는 거죠.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이 파워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엄청 다양해요. 거기서는 벌금 경제죠. 벌금. 최대한 사람 가지고 돈을 빼고 그냥 우리 좀 어떻게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중국을 나가는 사람이 현재 얼마나 많나요? 많죠. 나가는 사람 예를 들면 일단 외국 사람들 많이 나가고 있고요. 중국 안에 있는 부자들 엄청 많이 나가고 있고 한국도 많이 오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한국 투자 이미 있잖아요. 5억 정도 투자를 하면 한국 투자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특히 그 코로나 정책 끝나고 상하이 사람들은 막 여기서 전화를 해요. 한국한테서 어떻게 한국 이민 갈 수 있는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당할 수가 없어서 이 5억부터 15억까지 인상했어요. 사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캐나다 많은 나라 부자들 다 도망가고 있고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미국 밑에서 그 남미주 나라 있어요. 거기서 되게 후지 나라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무비자로 거기 갈 수 있어요.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불법으로 그 미국 들어가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 사람 많이 나가고 있죠. 경제 문제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다 나가고 있는 거고요.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시진핑 정권에 대해 이미 공포 신호를 보냈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마윈은 꽤 오래전 안 나타났어요. 왜냐면 시진핑 막 너무 싫어해요. 사람이 뭐 계속 시진핑 듣기 싫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나타나더라고요. 왜 나타나는지? 시진핑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막 나타나더라고요.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는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나와가지고 그 앤트 그룹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 그 20년 행사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앤트 그룹은 옛날에 2020년도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 그거를 막았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앤트 그룹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그 시진핑 되게 싫어해요.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근데 마윈은 나타나는 자체도 이상한데 그렇게 많은 행사는 있는데 왜 하필 앤트 그룹 참석하는 건지 그게 대놓고 시진핑 빼앗아내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비, 바람 겪지 않으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비인지 누가 바람인지 사람 다 알 수 있는 게 시진핑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타나는 게도 이상한데 또 시진핑 가장 싫어하는 앤트 그룹 행사 참석했고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비바람을 겪지 않으면 무지개 볼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놓고 시진핑한테 시위하는 거고요. 마윈 혼자서 나타나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장유샤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시간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같이 나타나는 게 보니까 과연 시진핑 파워가 너무 약하게 되기 때문에 마윈조차도 지금 당당하게 시진핑 싫어도 그냥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시진핑 파워가 정말 약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리바바 이외의 중국 대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그냥 너무 못되게 하는 건데 그 마윈 사람이 정말 막 시진핑 듣기 싫은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또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영어도 하고 뭐 시진핑보다 훨씬 똑똑하고 막 그렇게 티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 시진핑 많이 때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알리바바 말고 텐센트 또 뭐 바이두 또 예를 들면 뭐 틱톡 이런 회사들 다 어느 정도 제재 당했어요. 시진핑 그 사람이 약간 좀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민영 기업가들을 싫어해요. 그 공동 부여하는데 뭐 벌금 통해서 이만큼 돈 다 빼는 거예요. 주식까지 다 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중국 그 사업가들 더욱더 다 나가고 싶죠. 더욱더 중국 안에서 무슨 투자를 하고 싶지 않죠. 다 조용히 있는 거죠. 경제 상황이 안 좋죠. 중국에서 해외 기업들이 많이 발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현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강조하는 그 지표 하나 있는데 해외 직접 투자 이런 거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24년 같은 경우는 이 지표는 거의 35년 1990년 수준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더 이상 중국 시장 안에서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 되면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 다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트럼프는 그냥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선되면 그 중국 모든 상품에게 60% 세금 때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중국 안에 만드는 상품들은 이게 미국 시장에 수출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 안려도 있고 여기 시진핑도 계속 코로나 제로 비슷한 정책을 세우고요. 그리고 많은 중국 사람들도 뭐 불매운동 막 외국 기업들을 우리가 롯데 나가라, 뭐 삼성 나가라, 뭐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외국 기업들 진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진짜 빠른 속도로 탈출하고 있고요.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중국의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돈 때문에 돈 없으니까 돈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일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을 키워요? 키울 수 없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절망. 너무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 너무 슬픈데 내가 부부로서 아빠로서 우리 딸, 우리 아들한테 최고 잘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출산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빠인데 그냥 출산 안 했는데 그래도 아빠인데 우리 딸한테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출산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데리고 오지 않겠다. 그거는 제가 아빠로서 우리 자식에게 제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절망하는데 그 희망 안 보이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출산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중국 경제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빠로서 그거 알아요. 제가 혼자서 돈 쓸 필요 없어요. 돈 괜찮아요. 뭐 옷을 안 사도 돼요. 근데 우리 딸 어디 나가면은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이거 맛있는데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 아무리 돈 없어도 돈 써야 돼요. 이게 아빠로서 이게 꼭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자식 없잖아요. 그러면은 탕핑 하는 거잖아. 탕핑. 돈도 안 쓰고 진짜 소비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차도 안 사고 아파트도 안 사고 자식 2명 나오면 아파트 20평인데 30평까지 가야 돼요. 차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K3인데 이제 소렌토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자식 없으면은 굳이 안 사도 되잖아요.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자식 없으면은 진짜 이 소비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쉽게 탕핑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상황은 그래요. 2025년 중국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딱 한 가지요. 부채. 돈을 찍어서 뿌리는 거죠. 중앙 부채 아니면 지방 부채 막 돈 뿌리고 또 뿌리고 다른 방법 없어요. 더 이상. 기업들 다 나가는데 부자들 다 나가는데 그래서 돈 뿌리면 이게 과연 효과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이미 죽었어. 이 사람 죽었는데 또 막 삼겹살 가지고 오고 또 뭐 물 가지고 오고 또 막 음료수를 가지고 오면 소용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경제 자체가 정말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너무 과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미 그렇게 오래동안 해왔어요.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계속 돈을 뿌리고 있는데 경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이미 희망 안 보이니까 자신감 다 떨어졌어요. 중국 경제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미 망했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심지어 사람들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그것도 많이 걱정돼요. 수익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죠. 돈 없으니까 빵 어떻게 사요? 그죠? 밀가루 어떻게 사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중국 경제 아무래도 좋게 되려면 중국 공산당 체제 좀 어떻게 해체해야 되고요. 민주화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자신감 다시 찾아러 와야 돼요. 외국 기업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외국 기업들은 그 시진핑 따 보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신감 없잖아.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산당 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시진핑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야 돼요. 중국 내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 가장 부자 누구입니까? 제가 한국 사람 물어봤을 때요. 많은 한국은 마이언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언 부자인데 근데 실제로 중국 실제로 부자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위층 간부들, 태자당 그 사람들, 그 자식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거 비밀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그 며칠 전에 어떤 사람 뉴스 나왔는데 그게 확실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돈이 한국 돈으로 400조 정도?
한 가족. 400조는 거의 대한민국 1년 예산이랑 비슷하게 한국 대한민국 예산은 거의 700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과연 그 가족 과연 돈 제일 많아요? 그것도 잘 모르죠. 예를 들면 그 옛날에 덩서핑 가족, 짱저민 가족 이 사람들은 도대체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밑에 일반 서민들은 진짜 없는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가가지고 그 음식점 옆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서 먹는 거 있는지 찾아보고 이게 진짜 너무 불쌍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종종 그런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아프죠. 북중 러의 관계에서 중국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둘만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옛날에 중국이랑 북한 사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특히 그 김정은 올라와가지고 그때 시진핑은 완전히 김정은 무시해버렸어요. 만나지도 않고, 네, 진짜 당신 나이, 이게 뭐야? 완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김정은도 장성택 그 사람이 있어서 추천했어요. 장성택 그 사람 옛날에 중국 정부 이쪽이 되게 친한 사이였어요. 그 정도. 그리고 김정은 그 사람이 미국 전 국무장관 펑페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데 평양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 다 사교인들이다. 서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이 좋은데 사실 서로 갈등이 되게 심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전 세계 그렇게 많은 나라에 있는데요. 첫 번째 중국 관광객, 중국 사람 막 다 차단해버린 나라는 북한이에요. 막 차단해버렸어요. 왜냐면 서로 불만도 있고 서로 어떤 나라인지 서로 다 아니까. 어쨌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둘이 사이 좋은데 사실 갈등이 심한데요. 근데 이번에 이게 러시아는 그래도 큰 나라잖아요. 북한 있는 포단 같은 거 필요하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은 니 시진핑 없어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우리 큰형 그 러시아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김정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을 싫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방식 통해서 중국도 긴장되잖아. 우리 북한은 러시아 쪽에 가면 안 되는데 또 러시아 북한한테 또 많은 돈, 많은 쌀 줘야 되잖아요. 김정은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양쪽에 다 좋은 거 챙기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요. 북한 파병에 대한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 외교부 답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랑 러시아 사이 일인데요. 우리는 그냥 아무 얘기도 없고 우리 두 나라의 정상 관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은 지금 러시아 사이 좋은데 중국 사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중국도 지금 러시아를 지원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지원을 했어요. 반도체 이런 거. 근데 포단, 돈, 파병까지는 중국 감히 못해요. 왜냐면 그 미국의 계속 막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은 진짜 난리 나요. 그러면 아마도 중국은 북한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포단은 북한을 주는데 과연 이 포단 진짜 북한 만들었는지 아니면 중국 만들었는지 누구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쨌든 북한 통해서 돈이나 파병, 포단, 러시아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국제 나라 이 나라의 관계 되게 복잡해요. 금방 말씀드린 거 뭐 중국 불만이 많다 이런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북한 통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면도 있고 지금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푸틴 그 사람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사람 무너지면 바로 시진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절대로 친하지 않아요. 서로 다 이용하는 관계예요. 돈 관계 없을 때 서로 적 될 수도 있어요. 옛날 중국 소련이랑 막 싸운 적도 있고요. 어쨌든 복잡해요, 이게. 향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아무리 시진핑 마음이 급해도 일단은 푸틴을 무너지지 않게 이거를 먼저 해야 되니까 북한은 아무리 러시아이랑 손 잡고 사이 좋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한 통해서 러시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북한 돈 없잖아요. 그러면 돈도 많이 주고 쌀도 많이 주고 어쨌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러시아는 망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 세 나라 사이에 분명히 무슨 갈등 생길 수가 있어요. 서로 싸우고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외교 관계에서 거의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외교 상황 진짜 왕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은 나라 중국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 중국은 테모, 이커머스 통해서 싼 상품들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기업 다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중국한테 제재하는 나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그리고 터키, 그리고 뭐 사우디, 멕시코, 미국, 캐나다, 심지어 베트남도 공산당 국가잖아요. 심지어 러시아까지. 러시아도 지금 중국산 그 가구 관련된 부품 대해서 세금 50%는 좀 때렸어요.
러시아, 심지어 파키스탄, 중국 사이는 엄청 좋았어요, 옛날에. 지금 유럽, EU도까지 다 그냥 중국 대해서 세금 때리거나 아니면 제재를 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되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막 중국을 때리면 아마 많은 나라들 같이 때리지 않을까, 중국한테. 진짜 오래 참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뭐 테모, 뭐 아리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너무 힘들어요. 중소기업들은. 워낙 상품이 싸니까. 그리고 또 중국의 철강, 이것 때문에 포스코도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서로 갈등이 많고요.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 다 그래요. 그래서 왕따 되는 거는 그냥 다행이고요. 왕따는 뭐냐면 우리는 당신이랑 같이 놀지 않겠다. 그러면 정말 같이 때리면은 그게 더 심하잖아. 왕따 되는 상태에서 또 막 같이 때리면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위험하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세금 60%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중국의 모든 기업들 다,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중국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기업들 또 나가야 되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베트남 쪽 나가고 있고요. 그럼 중국 경제는 옛날에 다 외국 투자 때문에 잘 되는 거고요. 수출 때문에 잘 되는 거고, 중국 경제는. 근데 이거 다 사라지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랑 같이 중국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때리거나 막 이런저런 문제 많이 생기면 중국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내부에, 그 공산당 내부에 또 갈등도 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미국 안에 있는 그런 그런 재산을 다 동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국 고위층 간부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미국한테 뭔가 할 수가 없는데 시진핑한테 가는 거죠. 시진핑 너 때문에 뭐 우리 돈 다 동결당했어요. 그러면은 모순 더욱 심하게 될 수는 있는 거죠. 여러 면에서 그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시면 조가 되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중국의 트럼프 정부 대응 전략은 어떤 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없어요. 트럼프 첫 번째 임기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중국 전체 경제에 너무 안 좋게 되고요. 시진핑 파워도 약하게 되고, 나이도 많고, 건강 상태도 안 좋고요. 일반 서민들 옛날에도 어느 정도 지지를 했는데 지금 지지하지도 않고요. 주변 나라의 사이 다 망했고요. 그러면은 무슨 대응책?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그런 쓸데없는 대응책 아마 조금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한국은 중국 시장 너무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 약간 좀 규칙 지키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한국 기업 많이 있으면은 중국 정부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한국을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 시장은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다 돈 없으니까 소비도 못 하고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근데 시장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전 세계 시장 진출해야 돼요. 같아요. 그 한류처럼. 그때 금한령 있었잖아요. 다들 중국 사람들은 그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시장 없으면 한류 스타들 다 망해요. 너희들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근데 한류 스타들은 오히려 전 세계 시장 갔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BTS나 오히려 크게 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미국이랑 중국 갈등 되게 심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돼요. 중국 시장보다 전 세계 시장 워낙 더 크니까 한국 분들도 열심히 하니까 전 세계 시장 가능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분위기를 전해주신다면요? 인기가 많죠. 금한령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중국 많은 사람들은 한국 영화이나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다 그래요. 한국 영화 너무 좋게 재미있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매력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다 봐요. 근데 이게 다 불법으로 다른 중국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한테 불만이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오징어 게임 봐야죠. 재미있으니까.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중국 투자하러 가거나 여행하러 가거나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상황 그렇게 막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쨌든 좀 참고하세요.